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 네, 여성들의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플러스 사이즈 모델 김지양,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 정예인입니다. 네, 레이디스 팟캐스트 오늘은 15화. 아, 15화네요. 네, 15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15화를 기념해서 네. 뭐 딱히 15화가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근데 뭐 기념할 수 있지. 그 한 줌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저희 이제 네. 그 15명 정도? 15명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의 이제 별명을 한번 지어봤어요. 아, 그래서 전에 이제 두 소장님이 네. 지어주셨던 레이디들, 그쵸. 레이디들, 사실 그리고 그게 딱이에요. 맞아요. 우리 뭐 레이디스 팟캐스트인데. 그쵸. 레이디스 뭐. 레이디지 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레이디들 네. 잘 지내셨는지. 레이디는 잘 지내야 돼. 맞아요. 젠틀맨은 그러든지 말든지. 네, 레이디는 아파도 안 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오늘의 주제는 하루에 몇 번까지 해봤어 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새삼스럽게 이렇게 어른 얘기라고 하기엔 또 이런 얘기 좀 어릴 때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안 한지 너무 오래됐다 사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사실 그 성인 그 팟캐스트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되게 근데 중간에 심지어는 성인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 전체 관람가로 풀었어. 그쵸. 원래 그 19를 대차게 다뤘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 뭐 거의 얘기 내용이 굳이 너무 건전해가지고 너무 건전한데 이렇게 진입 장벽을 새길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풀었죠. 네, 그래서 간만에 진짜 음탕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번 거에는 그럼 19가 달아서 올라가려나요? 아, 아니요. 근데 얘기가 음탕한 것 뿐이지. 아, 그렇죠. 이게 뭐 그렇다고 19세 미만이 알면 안 되는 그쵸, 내용이거나 그쵸. 이러진 않아서. 알면 안 그래서 되는 뭐, 거 예. 별로 없긴 하네. 네. 알 수도 있지. 네, 알면 알 수도 없지. 있지. 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나 해봤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너무 많이 과거로 저는 이제 가야 돼요. 이걸 왜요? 살려면. 살려면? 네, 이제 왜냐면 과거로 많이 안 갔을 때는 이렇게 막 세기 힘들 정도 만약에 이렇게까지 그 정도로 해보진 않았다. 그냥 보통 뭐 그냥 거기 딱 떨어지니까 뻔하게 몇 번까지라고 생각하려면 조금 더 혈기왕성하던 어린 시절. 네. 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네. 저는 몇 번으로는 사실은 좀 세기가 좀 어렵고 아, 뭐 혹시 시간? 시간. 그치. 예. 아, 그게 찐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하다가 퇴실하라고 전화가 온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언제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입시를 하고 바로 시작한 거지. 보통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통 그쵸 입실, 뭐 그치. 예를 들면 아무리 씻어도 뭐 한 30분 정도 그치. 패스한다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대실이 4시간 뭐 이렇게 준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4-5시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올데이 대실 뭐 이런 게 있대요. 맞아. 되게 종류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종일 대실 뭐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뭐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온다든지. 오히려 그 숙박만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뭐 한 12시간 대실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때 한 2-3시간 아니었나? 3시간. 3시간이 그쵸? 대실 마지노선이었고 그 당시에는 줄 서 있었어. 진짜? 아, 노래방처럼? 그치, 어쨌든 그러니까 빠지니까 좀 있으면. 그리고 막 그럴 때 있잖아. 피크 타임. 그러니까 뭐 주말
아니면 뭐 발렌타인데이. 아, 그치. 그리고 뭐 아, 너무 크리스마스. 웃겨. 아, 진짜 인간들 너무 뻔하고 너무 웃겨.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남의 생일에 그렇게 섹스를 하는지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남의 생일에 밖에서 잠깐 섹스를 해야겠어.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돈 없는 영혼들이 진짜 신촌 강남 일대에서 신촌에도 진짜 많죠. 와 진짜 되게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떡해. 나오라고 연락이 왔던 적은 있었다 한번. 와, 근데 그러면은 되게 애매하게 끊어야 되네. 그쵸. 약간 되게 마무리를 못하고 그렇죠. 네. 거의 강제로 이제 네, 뭐 끝난 거네. 네, 그쵸 뭐 그때부터 식는 거지. 이렇게. 맞아. 모든 무드와 이것들이 이게 깨지는 거지.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런 날도 있었다. 에휴. 그것도 이제 꽤 가까운 거 같네요. 그쵸, 20대 때니까요. 그러니까. 네, 20대 저도 때니까요. 20대 때까지 가야지만 몇 네. 번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30대 저 20대 때 한 밤을 새서 해본 적은 있어요. 오. 근데 막 거기는 모텔은 아니었나 봐요? 아니었어요. 모텔은 아니었는데 네. 밤을 새서 그러니까 한 너댓 시간은 했나 봐요. 그렇겠다. 너댓 시간은 했나 보다. 아침에 나는 눈이 퀭한 거야. 진짜 계속 자야겠는데? 와 진짜. 근데 그렇게 막 연달아서 며칠을 했나 봐. 그 완전 호르몬이 막 그냥 호르몬 나올 때네. 그러니까. 호르몬 근데 분수. 그때가 언제냐면 한 28, 9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대 초반보다 맞아. 조금 나이가 있어야 이렇게 좀 이 호르몬이나 이런 게 좀 맛을 알아야 더 좋아진다. 맞아. 이런 그리고 얘기. 뭐 여자는 남자보다 더 늦게 뭐 성욕이 뭐 세진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성욕이 좀 올라올 때쯤 되면 남자들이 이제 시들기 시작한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심지어 20대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30대 때가 더 좋다는 말을 인포메이션을 알려줬었어.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런가? 라고 했는데 약간 이제 사바사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또 시대도 다르고 약간 굉장히 세대가 좀, 다르니까 조금 순결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이걸 알아가는 시기가 달랐던 것 같고 저는 30대 그 엄마가 말한 제일 좋을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전 그때는 오히려 약간 사회생활 한창 빡세게 하기 시작하고 막 정병 걸리고 막 이럴 때여서 별로 그러지 않았고 20대 중반 그리고 30대 중반 이때가 저에겐 좀 적기가 아닌가. 아하.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저는 약간 에이섹슈얼 인 것 같다. 그쵸. 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닌 것 같다. 얘기를 번복하셨던 맞아요. 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이섹슈얼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어떤 정신병적 증상인지 아니면 약의 부작용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무기력한 그런 에너지가 안 드는 상태로 근데 거의 5년 넘게 정말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서 진짜 그냥 그런 감각이 없어졌나? 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내가 원래 별로 없는데 그냥 20대 초반에는 정말 호르몬의 농간으로 잠시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다가 지금의 결론은 에이섹슈얼은 아니고 약간 그냥 로맨틱을 쉽게 느끼진 않는 사람에게 내가 로맨틱을 느끼는 경우가 좀 드물다
정도고 어허. 뭐 섹슈얼한 거는 내 그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올라오잖아요. 그냥 뭐 누가 벗고 있다고 다 섹슈얼을 느끼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냥 로맨틱을 느끼는 게 쉽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냥 그 정도지. 뭐 좋아하는 상대가 있으면 전혀 그냥 섹슈얼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말이 많잖아요. 뭐 일주일에 몇 번을 하냐. 맞아.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연간 행사 아니냐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진짜 있고. 이거 커플마다 그거 너네는 몇 번 해? 막 이런 얘기로 진짜 막 그렇게 조금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쵸, 막 이런 그쵸, 얘기 그쵸. 해요. 아직도 가끔 보면.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게 참 민망한데 얘기를 할 때마다 중국의 이제 방중수를 다루는 책 소녀경이라는 책이 이름부터가 있대요. 너무 웃겨요. 근데 소녀경. 이게 여기서 이제 9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숫자 9. 네. 그래서 본인의 나이 앞자리에 9를 곱하면 그 사람들의 하는 이제 관계 횟수가 계산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20대는 일주일에 8번을 해야 되고 30대는 뭐 3.5번 그리고 40대는 2번 50대는 1.3번 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계산, 곱하기 2를 한다. 9를 곱하고, 나이 앞자리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20대가 18이잖아. 9를 곱하면 18이잖아요. 네. 그럼 일주일에 그 1의 자릿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8번을 하는 셈이 되는 거고. 뒤에 그리고 한 자리. 그리고 30대는 2주일에 7번을 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럼 2를 나누면 3.5번이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복잡하긴 한데 네. 어쨌든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 배수가 된다는 거죠.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그쵸. 만약에 정말 20대 때 거의 이제 매일 한다고 이 계산에 의하면 그쵸. 거의 매일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렇다고 생각하면 반씩 줄어드는 게 10년마다 얼추 맞을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뭐 객관적인 연구 결과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니까. 네, 이게 굉장히 고전이라서 사실 맞아요. 지금에 맞는 얘기는 아마 아닐 텐데. 근데 이게 옛날에는 가능했을 것 같아. 왜냐면 옛날에는 전기도 없지, 넷플릭스도 맞아. 없지. 할 게 없잖아. 밤에 할 게 없는데 그거밖에 뭐 할 게 맞아. 없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더 자극적인 거, 정신을 빼앗길 만한 그런 쾌락 추구할 만한 게 많지 않은 데다가. 그쵸. 그리고 지금처럼 장수하지 않으니까 살아있을 때 바삭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애기도 많이 낳잖아요, 옛날에는. 그쵸. 자식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막 연령씩 낳고 막 이랬으니까. 좀 많이 환경이 달라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되게 유명한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킨제이 보고서. 진짜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신났어요, 저는. 그쵸. 예. 진짜 얼마나 훌륭한 분이 또 이런 거를 잘 해놨나. 그러니까 인간 중에 누군가는 있을 법해, 있을 근데. 법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걸 연구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들 어떤 성관계나 성생활 혹은 여러 성의 어떤 부분에 관한 연구는 사실 많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 선점해서 내 이름을 박아놓느냐. 그쵸. 그게 또 이제 역사에 남는 그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킨제이 씨가 그쵸. 선점을 하셨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연령별로 섹스 빈도를 분석했을 때 연 112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18세에서 29세 사이였다고 해요. 역시 그럼 3일에 한 번 꼴이네요. 거의 2, 3일에 한 번? 2, 3일에 한 번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횟수가 줄어드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빈도가 낮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나이보다 내가 나이를 든다고 먹었다고. 그 의식을 하는 것이 어. 깨달음. 나 지금 너무 큰 깨달음 얻었어.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섹스 횟수뿐만 아니고 그냥 되게 전반적으로 많은 능력치에서 내가 늙었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늙어서 이제 힘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같은 나이여도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랑 뭔가 이런 아웃풋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성기를 지나쳤다 이미 라고 생각하면 그치. 되게 많은 것이 시들해지잖아요. 꺾였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미 스스로에게 기대치 자체가 낮아지고 그러면 확실히 굉장히 영향이 있겠네요.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근데 말로는 어디 가서 맨날 이렇게 아줌마는 막 이러면서 하지만 이게 말버릇이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입버릇이 내가 할 수 있다. 뭐든지 잘 할 수 있다. 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시크릿. 오랜만에 듣네, 시크릿.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8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그러면 이제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 서로가 원하는 어떤 빈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이제 본인 혹은 상대가 조금 이렇게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정신을 고쳐 먹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젊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뇌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제일 많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몇 번 하고 싶은가. 그것도 좀 궁금해. 맞아. 몇 번 하는가라기보다도 하고 싶은가. 맞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진짜 매일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나이랑 그렇게 상관이 있지 않다, 생각보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아까 그 예전 그 고전 소녀경? 거기 나왔던 것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이 성생활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다 퇴근하면 다 진이 빠진 채로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걱정, 실제로 들이는 시간, 그리고 뭐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정말 감정 노동부터 해서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섹스를 방해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이렇게 업무 환경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가도 완전 영향을 진짜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기운도 없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지쳐 있으면 그럼 뭐 섹스 하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막 다른 집 혹은 다른 커플들 이렇게 봤을 때 왜 우리는 통념상 남자가 더 성욕이 뭐 강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있지만 남자가 뭔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빡센 일을 하거나 노동시간이 긴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 오히려 뭐 파트너는 되게 더 젊은 여성인 파트너가 굉장히 나는 원하는데 이게 상대방이 너무 피곤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무성역자인 줄 알았을 때 그때가 한창 회사를 진짜 열심히 다닐 때였어요. 회사 일 엄청 열심히 하고 이럴 때였고, 지금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일은 항상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생활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근데 제 파트너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직장인이란 말이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종종 섭해.
예, 예. 오. 그 진짜 지금 이 자본주의, 이 노동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아니 근데 진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동 환경이 좋아져야 애도 낳는다. 맞아, 진짜.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게 사람들이 일단 섹스를 해야 애를 만들든지 그치. 말든지. 그러니까 단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냥 걸어 떨어지기 바쁘고 서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맞아. 그런 데 쓸 여유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상 정예인 씨의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 대한 성토 대회를 들으셨다. 진짜 이게 여러 방면에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근데 횟수도 횟수인데 만족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제가 주위를 돌아봤을 때는 헤테로 여성들이 한국에서는 만족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뭔가 잘 모르겠다. 그거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실 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주체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사람이어서 네, 그래서 자위도 좀 일찍 시작한 것도 있고 뭐 일찍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섹스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처음 몇 번 해봤는데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주체적으로 내가 이제 오르가즘을 느낄 방법을 피오니어. 찾아 나선 거지. 그래서 약간 상대가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 내가 너무 주체적으로 쾌감을 찾아가서 내가 뭘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 당연하지. 그 얘기야. 네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 해결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 그치. 그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상대들이 조금 당황한 경우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는 섹스를 해본 적이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섹스를 한다는 건 그냥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다. 내가 만약에 요리를 잘해. 실제로도 그렇지만 그리고 잘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입맛에 맞게 할 줄 알아. 그러면 내가 하는 요리는 언제나 내 입맛에 맞잖아요. 그쵸. 그런 거다. 약간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냥 상대는 일종의 뭐랄까 요리도구인가요? 조리도구? 재료 같은 거죠. 그치. 요리는 내가 하고 너는 재료일 뿐. 그치. 재료도 뭐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니까.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약간 의아해요, 늘. 그래서 저도 뭐랄까 이성의 관계에서의 섹스와 동성의 관계에서의 섹스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 주변의 제 또래 여성들의 섹스를 막 어떤지 물어봤을 때 그 만족도의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지? 어떤 사람들은 지향님 같은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 거의 암흑의 심령 같은 항상 그런 느낌인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거의 비슷한 세상에서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에서 알게 된 것은 많이들 흔히 하는 얘기지만 진짜로 너무 눈앞에서 알게 된 것이 일단 자위 일찍 시작한 애들이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느낄 줄 알아. 그쵸. 그리고 자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하는 친구들은 약간 하면서도 이게 맞나? 그런 섹스를 계속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는 이제 약간 뭐랄까 좀 늦게 배운
도둑질이. 네, 늦게 도둑질을 좀 배운 스타일이라서 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일찍 배운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직 배우지 못한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친구들 있어서 한 번은 그 친구들에게 연말 선물로 네. 그 토이를 하나씩 쥐어줬구나. 사서 줬어요. 그냥. 뭐래요? 후기를 받았을 거 아니 아닙니까? 후기를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애들이 내가 나 그렇게, 같으면 진작 써봤을 것 같은데. 나는 당일에 써보지. 그러니까. 그래서 후기를 이제 달라고 가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 그치 나 같으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우리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돼. 그렇게 걔를 놀리지 않아. 근데 일단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안다, 그 생각하지 않고 뭔가 모르는 길을 시도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약간 밀어들 수 있잖아요. 뭔가 당장 해보기보다는 뭐 일단 냅두고 뭐 언제 뭐 해보면 되겠지 뭐 이러면서 약간 어영부영 시간이 가는 것 같은 이 딱 그 첫 진입장벽을 뚫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이게 저는 자위 캠프 같은 거를 시켜야 되나. 진짜 잘하시겠다. 교주님. 진짜 잘하시겠다. 나 지금 뭔가 상상했어. 굉장히 넓은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체육관 같은 어떤 체육관이요? 그 체육관은 아니고 왜 굉장히 넓은 홀 같은 곳에 지장님이 계시고 약간 거기에 심지어 채광도 좋아. 그리고 막 요가 매트 같은 게 깔려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런 장면이. 나 요가 협회에서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매트는 쓸 수 있잖아 여러 가지 신체 활동에. 뭐 여러 가지 신체 활동에 쓸 수 있지만 너무 이제 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해친다고 혹시나 이제 고소당할까봐. 그럼 또 이제 제작해야지. 그치? 이름 달고. 아예 자위 매치 이런 거로. 조금 더 약간 도톰하고. 그쵸. 그리고 그 기능도 있어야 돼. 뭐? 허리 부분은 올라와 있어야 돼. 맞아.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섹스 토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 형태의 환경이 필요해. 뭐 의자나 그치. 의자든 침대든 쿠션이든 뭐든 간에 맞아. 하여간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지는 저 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진짜. 아니 자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위를 그러니까 저는 이 섹스라기보다 그냥 이 성행위 안에 서의 자위 이게 주는 로맨틱하거나 혹은 이제 에로틱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진 않았네.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늦게 배운 사람이고 네. 너무 TMI 개남발한다. 말하다 보니까 현타 와요? 네.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 기준에 나보다 일찍이 배운 분이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본 거야. 진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또 취향도 있겠다. 그 왜 밝을 때 하는 거 그 조도도 사람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그쵸. 그 공간의 조도. 습도와 온도와. 진짜. 근데 정말 중요해. 그리고 막 너무 더우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리고 막 이불 안에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사람이 다 보이는 데서.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취향이. 그러니까 신기해. 사실 이불을 덮고 그 안에서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너무 덥고 숨을 못 쉬겠어. 일단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미디어에서 배드씬을 그치. 그 효율적으로 안 보이게 그 하기 위한 약간 걸치고 그냥 상체만 살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용도가 아닌가. 그럴 수 있겠다. 보통 뭐 15세 정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냥 이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것만 슬쩍 보여주고 그냥 둘이 같이 있는데 그러고 지나가니까.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배드씬이 이제 15세로 나올 때는 이제 가슴팍 정도까지 이불을 덮고 들어누워서 어깨만 보이는, 그래서 하반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슨 재미로 해? 그러니까 그런 뭐 근데 그런 거를 보다 보면 그게 또 섹스의 방식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자연스럽게 있어서 보던 대로 또 하게 되는 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소극적이게 되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도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그 자위를 마주보고 하거나 아니면 서로 자위를 도와주거나 막 이런 형식의 섹스? 이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토끼 눈을 뜨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걸요? 네, 그래서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제발 토끼 눈 뜨실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된다 지금. 지금 이 허송세월한 시간이 지금 너무 계속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시도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저 이 문장에서 가장 웃긴 부분은 그 토끼 눈 얘기를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제발이라고 하신 게 그 정도로 간곡한 요청을 드려요 지금. 진짜로.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안타까운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왜 나만 알아야 되나? 약간 이런 거?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섹스 자체가 어쨌든 정말 무슨 계획 임신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 한 지금의 인간들은 쾌락 추구의 목적으로 대부분 하는데 어차피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왜 뭐를 그렇게 또 이렇게 가리고 필터링하고 뭐 조심하고 이러는 게 그 섹스라는 게 안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당사자들끼리만의 행위인 거고 그게 참 희한하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뭐 예를 들면 뭐 구강성교 이런 거는 굉장히 터부시돼 있는 데도 있고, 혹은 뭐 어디서는 뭐 옷을 다 벗고 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뭐가 어때? 그러니까 터부를 할 거면 섹스를 왜 하지? 그러니까 그냥 그럴 거면 그냥 약간 오히려 그런 터부가 많은 이 어떤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시공간이 섹스인 것 같은데. 그쵸. 그때만큼은 좀 자유롭고 편안해야 되지 않나 더? 그리고 우리 얘기를 꼭 해야 되는 또 그것이 있죠. 카마수트라. 계속 고전자료 계속 나와? 고전자료들을 한 번씩 훑고 가줘야 된다. 근데 이제 카마수트라의 경우도 보면 그 경전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섹스에 관한 경전.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체위가 있고 뭐 되게 중요해. 그리고 뭐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키스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고급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카마수트라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파는 책이 있어요. 있겠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걸. 사봤으니까 알겠지.
나 지금 검색하고 있어. 근데 그 책은 19금이 아니야. 정보야, 경전이고. 그럼. 그래서 책이 19금이 어딨어요? 그래서 있어요. 있기도 하죠. 그런 있기도 책이지만 하죠. 근데 일반 단행본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카마수트라를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와. 성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다. 카마수트라 그리고 몇 심지어 개 있네. 저는 옛날에 나온 핸디북 알아요? 얇고 뭐 가벼운 알아요. 그 뭐 무슨 사 하는 출판사에서 맞아. 나오는 그런 미니 핸디북 거의 약간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은 책. 그때 당시에 우와. 책이 막 4,000원, 5,000원 맞아. 이랬어. 네. 그래서 그때 그거 사갖고 봤던 기억이 나요. 와, 역시 일찍이. 카마수트라 책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아주 많진 않고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되게 궁금하다. 그쵸. 이거 그래서 되게 사보고 싶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한번 카마수트라 얘기를 한번 네. 진지하게 파볼까요? 네, 이거 좀 읽어봐야겠어. 이거 최근에 나온 버전이 있어요. 아, 그래요? 2024년? 24년에 나온 오.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카마수트라. 오. 그리고 섹스와 사랑에 대한 예술과 기술. 둘 다 아트잖아. 예술과 너무 기술 둘 다 아트잖아. 짜릿한 제목이다. 되게 궁금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번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은 아니고 한 번을 길게 하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간으로. 그러니까 왜 저는 시간으로 따지는 것 같고 그게 한 4시간, 5시간 정도까지는 해본 것 같다.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 하루 왼종일 뭐 일주일 내내 어머. 막 이렇게 하는 묘사가 나온 책이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죽지 않나? 죽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얘 안 해보고 이게 쓴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야설 아무렇게나 갈겼어? 갈겼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뭐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그런 묘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먹으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 사람이 죽지 않게 넣어주면서 에너지를 섹스가 계속 포함되는 거네. 섹스가 포함되고 그리고 자기도 해. 잠도 자. 그런데 잠에서 깨면 또 하고 이렇게. 그럼 그것도 계속 연속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해봤다는 건지 안 해봤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신박하다. 그런 묘사가 있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기네스북 같은 거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왜냐하면 어쨌든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한다. 먹고 자는 거 하면서 면은 며칠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섹스라는 것이 뭘로 정의되는가. 예를 들면 삽입을 한 상태를 유지한다. 던지 뭐 이런 거면 좀 곤란할 것 같고. 너무 곤란하다 그거는. 네, 근데 아니면 신체 접촉이나 어떤 애무나 뭐 이런 포플레이를 이제 전이를 포함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걸 포함해서 계속 이것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지. 네. 이렇게 웨이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쵸. 오르락 내리락 그 바이오 리듬처럼 약간 이제 잔잔한 구간이 있고 또 이제 한번 갔다가 또 내려오는 구간이 있고 이거를 반복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웃긴다. 근데 사실 그 뭐 몇 번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 남자가 사정을 뭐 몇 번 했냐 이런 기준에서 나왔던 얘기여서 뭐 남성 중심적인 이성의 섹스에 한해서 말해지던 거였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정을 했는데 그러고도 발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서 또 하고 그래서 막 몇 번까지 가능하냐 막 이런 게 약간 정력의 증명처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들이 몇 번 사정하는지가 뭔 중요해. 아니 그리고 중요해. 지가 사정을 개 많이 해도 상대방이 한 번도 안 좋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한 뭐랄까 기준이 되는 것 그쵸. 같지는 않고 그냥 그게 얼만큼 퀄리티 타임이었느냐. 맞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아 이제 이게 한 타임 돌았다. 느낌. 1라운드 끝났다. 이게 꼭 오르가즘 가냐 마냐랑 또 달라. 달라. 그냥 이제 한 차례 끝났어.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약간 아니면 이제 뭐 숨 한 번 골라.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그 남성 중심적인 기준은 아니면 그럼 여자들은 뭐 어떻게 몇 번이라고 기준을 할 수가 있냐고 했을 때 뭐 사람마다 이것도 다르겠지만 대충 그런 느낌이 있다. 물론 여자 혹은 동성애 섹스에서도 오르가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 게 오르가즘을 어느 정도의 강도의 오르가즘을 맞아. 오르가즘이라고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왜 오르가즘이라는 끝장나는 그런 거 끝장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그것도 웃긴 게 아니 늘 끝장나지 않을 거면 뭐하러 해 그거를. 약간 개멋있다.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근데 다들 끝장나고 싶은데 못 나는 거죠. 아니 왜 못 나 그걸? 이렇게 왜지? 타고난 사람들은 이렇게 모른다? 몰라준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 맞아. 퀄리티 자체가 얼마나 이제 강렬한 오르가즘을 느꼈는가. 그리고 왜 현자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끝나고 나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현자 타임이 잘 안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되게 그 기준이 높으시군요. 아 그런가?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네. 한번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면 네. 와, 이 현자 타임이 되게 세게 와요. 진짜? 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냥 무상해 보이고 약간 남자들 같이 그래 맞아. 저도 좀 아니 근데 맞아. 지향님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잘 알아서 끝장을 잘 스스로 보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함. 다른 분들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 그죠? 저는 현자 타임 잘 안 오고 그리고 따지자면 그럼 얕은 산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데 그걸로 또 만족감은 되게 잘 이렇게 만족스러울 때가 있고 그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도 약간 재개가 금방 가능한 편? 되게 지금 여러분 예인님 얼굴을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러는데 되게 우쭐한 표정인 거 아세요? 오늘 심지어 되게 안경 쓰고 왔어. 막. 너무 웃긴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약간 남자들의 그런 부심이 저는 이제 혼자 내적으로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코웃음을 치는 거죠. 야 너네만 에휴 내가 더 약간 이런 거지. 아니 저는 그래서 되게 땀이 많이 나네요 오늘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둘 다 약간 오늘 TMI 너무 방출을 많이 했더니 약간 진땀이 좀 난다. 그러네. 내장을 좀 꺼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약간 찰방찰방하게 씻어줬더니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그 몇 번이나 했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여러분들은 최대 몇 번까지 해보셨는지 아니면 뭐 그리고 자기의 횟수의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뭔가 뭐를 한 번으로 치나 뭐를 한 번으로 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이디들 저희한테 사연이나 네 댓글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근데 뭐 몇 번까지 해봤는지 사연 폭도 남겨주겠다. 저희 레이디들아. 자위부터 하고 보내. 이러다가 자위 캠프 문의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획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필요합니다. 진짜. 저도 좀 교육을 더 받고 싶어요. 이 분야에서 그렇게 좀 가방끈이 저도 좀 투명 가방끈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선진국. 실제로 그 섹스 테라피스트들이 활동을 맞아요. 하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나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별로 어울려. 별로 어울릴 아니 정도예요? 그냥 넷플릭스 TV는 나올 것 같아. 되게 컬러풀한 옷 입고 꼭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안경 쓰고.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하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예전에 그 무성육 시절에 네. 이거를 뭔가 상담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내가 뭔가 몰라서인지 뭐 아니면 진짜 뭐 자극에 둔감한 건지 뭐에 대해서 근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이게. 그쵸. 전문가가 내 없죠. 심리 상담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건 섹스 상담은 아니잖아. 그러면 그분이 자기를 성희롱한다고 생각할 수도 그럴 있잖아. 수도 있지. 그래서 그리고 내 주위 친구들은 다 고만고만해. 경험도 그렇고 다들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한다거나 뭔가 이게 되게 전문가가 있을 것 같은 분야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에는 꼭 이런 거를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던데 그쵸. 나는 어디 가서 이런 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게 고민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게. 옛날 이제 구성애 선생님 이후로는 그쵸. 그렇게 오피셜하게 어떤 특히 이제 성인들의 섹스에 관해서 근데 교육해주는 사실은 이게 그 구성환 선생님도 그렇고 요새 이제 성교육에는 그 보통 청소년의 성교육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중점이 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이 왜냐면 우리 중에는 우리보다 더 윗세대도 있고 청소년 때 성교육을 그렇게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엔 오히려 나았던 게 뭐냐면 결혼을 하거나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방중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성공적인 그 성생활을 해야 애를 낳으니까 그 약간 예전엔 그게 좀 의무인 것처럼.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가르쳐주는 책들이 실제로 존재했잖아요. 생정.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터붓이 되고, 맞아. 네, 좀 약간 기핏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얻을 곳이 너무 없어졌다. 맞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쵸. 이게 차라리 이제 뭔가 종족 번식의 그런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어른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졌던 시대 때는 정보라도 됐는데 그 다음에 그냥 이게 쾌락 추구의 방점이 맞춰지면서 그냥 조금 아름아름 알아서 이런 분위기. 근데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남학생인데 자위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와. 그리고 청소년기가 됐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렇잖아, 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치, 몸은 몸이니까. 몸은 몸이니까. 근데 어떤 자극이 없이도 발기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너무 오랫동안 발기인 상태로 있었던 너무 거야. 괴롭?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병원을 갈 수도 없잖아. 그치. 네, 그거는 싸야 돼. 그래야 끝나지. 그래서 되게 곤란했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대박. 근데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은 그냥 곤란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곤란하죠. 곤란해요. 네. 네, 곤란해요. 네. 뭔가 제가 여학생일 때를 돌아보면 어떤 그때가 이제 막 2차 성징 어쩌고저쩌고 일어나면서 당연히 이제 뭐 호기심 면에서도 그렇고 신체적 발달 면에서도 그렇고 욕구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뭔지 스스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알게 됐어도 그 다음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봐도 그 청소년기에 가장 성욕이 왕성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 그때 그걸 못 써먹는 게. 못 써먹은 게. 그냥 간직한 게. 간직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게 간직되어서 언젠가 발현됐으면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냥 사라졌어. 보통 사라져. 보통 그 시기가 지나면 그쵸. 없어져.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 청소년의 섹스나 청소년들의 어떤 성욕 이런 것들은 좀 당연하게 눌러줘야 될 맞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애들은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한국에서는 뭐. 네, 공부 말고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이 아깝다.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오늘은 일단 네, 청소년 얘기까지 하면 진짜 우리 19금 다시 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그거는 정말 빨리 가네 이런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네. 실제로 한번 더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네 오늘의 추천 음식 그리고 추천 컨텐츠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 안 하셨죠?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안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도. 네. 오늘의 음식은 네. 저는 홍시. 왜? 말을 하려니까 또 이렇게 좀 되게 그래? 머쓱한데 그 어떤 방중술 중에 왜 방중술 그 말이 웃겨. 홍시를 껍질을 혀로 까먹는 손을 대지 않고 예, 그런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사람 몸에 적용해 보는 거죠. 뭘 껍질을 까먹나요? 혹시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 벗겨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홍시만 보면 벗겨 먹는 게 생각나게 될 것이다. 좋아하는데. 그것도 대본감이어야 돼. 아 진짜? 홍시 좋아하는데. 너무한다. 선생님 콘텐츠 빨리 얘기해봐요. 뭔가 음악 중에 이번에는 음악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네. 바드잖아요. 근데, 네, 이건 떠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악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 곡 얘기하자면, 네. 저는 10cm의 스타킹. 이라는 곡을. 그러면 또 제가 역시 이게 참 주고받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다. 그래요? 네. 진짜 최근에 나왔지만 이건 고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명곡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또 우리나라에 훌륭한 여성분이 계셔요. 김윤아 선생님이라고. 네. 또 김윤아 선생님께서 최근에 솔로 앨범을 내신 게 있는데 최근이라고 해도 이게 아마 2024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이 중에 네. 제목이 채취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예요? 이 화자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 세상에는 그리고 이성애자예요 화자가. 그래서 뭐 이런 잘생긴 남자도 있고 뭐 능력 있는 남자도 있고 뭐 귀여운 남자도 있고 한데 나는 채취 좋은 남자가 제일 좋다. 고 하는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호흡
이 굉장히 의도된 그런 연출을 김유나 선생님께서 기깔나게 하신다. 아, 배우신 분이네요. 아우, 깊이 배우셨어요. 깊이 배우셨어요? 네. 그 노래를 제가 그 나왔을 때 무대에서 공연 같은 것에서도 많이 부르셔가지고 영상을 찾아보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약간 넋을 놓고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일단 되게 깡마르신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막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체질도 아니시고 사실 무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어쩜 저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변함없이 한결같이 뱀파이어처럼 관능적임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치. 뭔가 뭐 계속 실력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관능미 있는 어떤 여성의 스테레오타입이 아닌데 관능미가 있어. 그리고 아직도 있어. 늘 있어. 늘 있어. 남편이 있든 아들이 있든 상관없이. 무대만 서면 그냥.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약간 내가 뭐 나이 들어서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 써? 이거는 핑계다. 내 능력 부족 혹은 노력 부족이야. 여러분 들으셨죠? 네. 핑계다. 채취 들으시면서 네. 김유나 선생님보다 뭐 이렇게 내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서야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가 오늘의 이제 그 주문인 것 같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자. 몇 번이든 아니면 몇 시간이든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뭐 만족감과 농도든 여러분 제발 좀 하십시오. 네, 제발 그쵸.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진한 후기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그 노동 시간 줄여달라. 보장하라. 투쟁. 섹스에 걸린 투쟁. 오늘은 네, 이걸로 마무리. 네, 투쟁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도 좀 그런 걸로 만나볼까요? 그래. 네, 좋아요. 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